네, 내년부터는 버스 요금이 일제히 오를 전망입니다. 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로 보이는데 이 서민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일단 뭐 택시 요금도 오르고 버스 요금도 오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을 텐데 정부가 이 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예, 주 52시간제 시행을 하면서 사실은 버스 업계들은 예전에는 노동시간에서 예외적인 사업장으로 다뤄졌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특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런데 졸음운전 등 이제 사고가 난 것 때문에 버스 업계도 더 이상 생명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대로 노동시간 예외 업종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적용 대상으로 되다 보니까 예전에 한 80시간, 70시간 넘게 일을 하던 관행에서 52시간제로 가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뽑아야 되는 거죠. 내년 뭐 7월까지는 한 7천 명 정도 뽑아야 되고 2021년까지 전체 업종에 적용될 때 가면 16,000명 정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을 더 뽑는 것은 고용 창출이라 좋은 면도 있겠지만 인건비 부담이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인건비 부담을 누가 나눠 갖느냐, 나눠서 질 것이냐 하는 건데 업계에서만 뭐 감당하라 그랬을 경우에는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불만이 많을 거고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뭐 인력 창출에 따른 지원금 제도가 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한 3년간 뭐 버스 요금이 동결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물가 인상 요인들까지 감안해서 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같이 결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버스 회사는 뭐 운영을 보면 민간 회사잖아요. 근데 물론 그들 회사가 행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제 공공 서비스 성격이 강한데 정부의 고민도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민간 회사의 어떤 경영난을 요금으로 충당하는 게 맞냐라는 그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광역교통 체계에서는 지금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준공영제라고 해서 광역교통망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으니까 환승 할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환승 할인을 보조해주는 그래서 시민들에게서는 요금이 그렇게 갈아탄다고 해서 멀리서 오신다고 해도 더 많은 부담이 안 지게 하기 위해서 그 요금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또 나머지 요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지만 공적인 요소가 가미된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의 경우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노동시간도 좀 지키기가 쉬워지고 노동 조건도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이런 문제를 조화시키는데 그런 보조금 지급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의 경우 아직 경기도도 실시하고 있지 않은데 곧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준공영제가 아닌 경우에는 장시간 노동 문제에 따른 그래서 노동시간 52시간제 정상화에 따른 그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죠. 그래서 좀 나눠서 봐야 되고요. 농어촌에 있어서 이제 뭐 100원 버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쪽에도 이제 52시간제 적용하면 기사를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곳 그리고 아예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지방, 소도시, 농어촌에 있어서의 운영하는 것 이것을 나눠서 거기는 이제 공영제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대처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버스 회사들은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데 정부가 지원이 따로 없으면 노선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만약에 노선을 줄이게 되면 공공서비스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합리적인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차 간격, 이용객이 적은 경우에 배차 간격을 조절을 한다든지 그런 합리적 수준에서의 조정이 가미되는 것은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 뭐 노선이 일방적으로 감축되거나 없어진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런 52시간제에 따른 인력 충원에 기사를 더 뽑아야 되니까 그래야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노선을 줄이겠다라는 거니까 여기에 비용 부담을 정부의 지원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준공영제 방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으로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크다라고 했을 때 요금 인상 카드가 이제 가미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적절하게 계산됐는지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이제 사적으로 운영되는 운수업체들의 이윤으로만 돌아가고 시민들의 편의는 오히려 뭐 떨어진다. 이렇다면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택시 요금 인상이 항상 택시기사 처우 개선으로는 연결되지 않고 시민 불편은 해소되지 않았던 측면과 같은 그런 결과를 빚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정부의 지원책과 운수업체들이 감당해야 될 수익을 줄이고도 감당해야 될 부분과 그다음에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이 나눠져야 될 부분이 적절하게 설계됐는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사실상 이제 버스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뭐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고 뭐 봐야 되겠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거는 얼마나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적정한 인상폭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한 제 기억으로 2015년에 오른 걸로 알고 있고요. 택시값이 2013년도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물가 인상 요인들이 얼마 정도를 감안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런 52시간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죠. 또 고용 창출이라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돈이 들기 마련인데 이 비용이 정부 지원 이것이 이제 운수업계만 별도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모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다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서 월 8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런 그 지원책을 씀에도 불구하고 감당이 못 된다 하는 영역을 얼마나 볼 것이냐. 사실 여력이 있는 지자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곳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데 여력이 없는 지방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지자체가 감당할 수도 없고 정부 지원책으로 다 메울 수 없어서 그다음에 그동안의 물가 인상 요인도 있어서 이걸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내외로 생각하는데 10% 이상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가 그러면 나오고 교수님이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인상폭보다는 실제 정해질 요금 인상폭이 더 클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10%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10% 수준의 밑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모색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기준점이 10% 요금 인상폭 이하로 묶어둘 수 있는 방안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 기업들도 이제까지 장시간 노동했던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그 운영 방식을 효율화하고 경영을 효율화해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익 부분을 일정 줄이는지 아니면 그걸 생산성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극복을 하든지 하는 부담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지원책도 이제 월 80만 원 고용 창출할 때 지원하는 것 외에 노선 합리화를 위한 투자에 대한 추가 지원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해결하면서 시민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요금 인상과 또 그 인력 채용에 따른 어떤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분담하는 이 두 가지 지원 방안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 도입되면서 이 부분을 좀 연착륙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읽는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또 버스 회사들이 또 경영난이 또 가중됐다라고 해서 또 지원을 요청할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버스 업계의 소유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전에 더 난맥상이었던 게 많이 준공영제하면서 이제 정리돼 가고 있는 중인데요. 요 속도를 조금 더 높이면서 사실은 준공영제는 정부 지원금이 들어갈 때는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감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난맥상에 대한 문제는 사실 준공영제로 지원을 하는 한에서는
버스 업계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될 문제다고 생각이 들고 더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데는 좀 더 공영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결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